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치매 파트에서 세 줄로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출문제 총 정리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누르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치매 문제가 나오면 다음에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문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고향 이야기를 하게 한다거나 콩 고르기와 같은 단순 노동을 하게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두 번째, 질문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기에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 이런 것은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적인 행동은 성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바지를 내린다거나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고 싶다, 목욕을 하고 싶다, 이런 다른 이면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 여가생활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 준다.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환경을 바꾸거나 가구를 바꾸어서 기분 전환을 하는 등 환경 변화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는 도와야 되겠습니다.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1.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은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입니다. 보기 1번과 4번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질문하는 거 정답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을 못 들은 척 한다. 2.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정답은 3번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입니다.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행동할 때에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일거리, 콩 고르기, 빨래 개기와 같은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문제인데 정답 알아볼까요? 정답은 5번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듯한 보기도 없고 콩그르기와 같은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의 보기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답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보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토가하게 하는 거 적합하지 않겠죠. 그리고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억해 보세요 라던가 되물어본다, 다시 질문한다, 이런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보기 4번 기다리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치매 대상자가 반복 행동을 하는 것은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4번도 적합하지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하다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엄마 잘 다녀왔어요. 2.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4.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입니다. 보기 1번 아무리 치매 대상자를 위하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거짓으로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보기 3번 질문형 적합하지 않다고 했고요. 보기 4번과 5번을 명확하게 보면 나는 딸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도 긍정형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깬 치매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대처 방법은 1.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2. 콩고르기를 하게 한다. 3.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4.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 준다. 5. 내일 낮잠을 자면 된다고 말해 준다. 정답은요. 4번 적정 실내 온도를 조절해 준다입니다. 자다가 깼으니까 온도가 너무 더운 건 아닌지 그런 것을 조절을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평소에 뭐 반복된 행동을 한다, 반복된 질문을 한다, 그럴 때에는 보기 2번 콩고르기를 하게 한다, 뭐 이런 것이 정답이 되겠죠. 나무를 따듬게 한다, 빨래 개기를 한다, 이런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 나 빼고 너희들끼리 소고기 구워 먹었지. 나도 얼른 구워줘. 요양보호사 1번 어디서 소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2. 조금 전에 돼지고기를 함께 먹었잖아요. 3. 소고기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사러 가요. 4. 어르신은 치아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드시잖아요. 5.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소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정답은요. 3번 소고기를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사러 가요 입니다. 진짜 소고기를 사러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새순비누를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진짜 맛있겠네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2. 이게 정말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 3.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라고 말하며 비누를 바로 뺏는다. 4. 이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새순비누예요 라고 설명한다. 5.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네, 치매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또 강제로 뺏는 것, 이런 것보다는 보기 5번처럼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2.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3.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4.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5. 지금 저에게 성희롱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릴 때에는 옷이 불편하다, 화장실 가고 싶다, 목욕하고 싶다 등의 표현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모르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5.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정답은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입니다. 이 경우는 치매 대상자가 이 바지 지퍼가 불편하다고 하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2.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3. 하의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4.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5.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꾸 넣는다. 그럴 때에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기저귀 착용이 잘 되었는지, 새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손톱은 짧게 깎고 손 청결을 유지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의 대처 방법은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 1. 가족에게 알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한다. 2. 성희롱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3.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4. 애인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고 모르는 척한다. 정답은 3번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입니다. 대부분의 성적인 행동을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바지가 불편한지,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목욕을 하고 싶은지와 같은 행동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 정답이었죠. 그러나 이번 문제와 같이 보기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이 한 가지를 또 하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좋아하는 것을 가져가겠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좋아하는 인형을 가져가겠다. 보기 3번과 같이 담당 요양보호사를 변경하겠다. 이 정도의 경고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텔레비전을 크게 켜 놓는다. 5.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치매 대상자가 배회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음의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배회할 때에는 집 안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요. 현관과 출입문에 배를 달아서 배회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창문과 같이 출입이 가능한 문은 모두 잠궈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텔레비전 소리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텔레비전 소리가 크면 집안에 어떤 힘이 센 어떤 대상자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집안을 어둡게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집안이 껌껌할 때 혹시 옷걸이라도 옷이 걸려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5번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입니다. 야간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둔다. 2.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3.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4.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5.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입니다. 집안에 배회 코스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보기 1번과 4번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두거나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면 집에 누군가가 있다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회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방으로 바꾸어 준다. 2.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3.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다녀오게 한다. 4.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5.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정답은 5번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입니다. 보기 3번은 뭐가 문제일까요? 배회 코스 만들으라고 했는데 배회 코스는 집 안에 만듭니다. 낮 동안에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출입문을 열어둔다. 2. 주위를 어둡게 한다. 3.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 4.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5.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입니다. 보기 4번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볼 법도 한데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낮 동안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할 때까지 변기에 앉혀둔다. 2. 실과 바늘을 주고 옷에 단추를 달게 한다. 3.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4.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5.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정답은요. 보기 5번 소파에 앉아서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한다. 2.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생선가시는 미리 제거해야 하고요. 숟가락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천리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2.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3.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정답은 2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입니다. 보기 3번 접시보다는 사발이 좋고요.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이 좋습니다. 보기 5번 식사 시간에 졸려 한다. 그럴 때 식사를 하게 하면 위험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정답은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입니다.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입니다. 또는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사문제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식사 준비를 위해서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죠. 자, 보기 5번처럼요. 화를 내거나 대립을 해서는 안 되고요. 보기 2번처럼 질문을 한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식사 준비 중에 치매 대상자가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 2. 제가 구워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3. 어떻게 구울지 먼저 설명해 보세요. 4. 왜 이제서야 생선을 굽겠다고 하세요. 5. 생선을 씻어서 소금을 뿌리고 구워보세요. 정답은 1번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 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2.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3.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5.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정답은 2번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입니다. 그 이유는 야간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왔다가도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1번 침대는
벽에 붙여야겠지요.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기 4번 작은 깔개를 깔아두면 오히려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침해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2.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게 한다. 3.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4.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둔다. 5.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정답은 5번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입니다. 보기 1번 방은 1층이 더 좋을 거고요. 보기 3번 난간에는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더 좋겠죠. 보기 4번 평소 복용하는 약이라 하더라도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침상 가까이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3.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4.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5.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입니다. 보기 2번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두고요. 보기 3번 밖에서도 열 수 있는 문고리를 설치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온수기의 온도를 높여 놓는다. 2. 높이가 높은 욕조를 설치한다. 3. 욕실에 문턱을 만들어 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4. 비누는 사용하기 쉽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5.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정답은 5번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1번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 것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낮추어야 되고요. 보기 3번 욕실의 문턱은 없애야 되죠. 제가 치매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과일 모양 자석은 냉장고에 붙인다. 2. 유리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3. 부엌과 거실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노출된 온수파이퍼는 주방용 랩으로 감싸둔다. 5.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부엌 안쪽에 둔다. 정답은 2번 유리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입니다. 보기 1번 냉장고에 붙여두면 먹을 수가 있어서 위험하고요. 보기 3번 문턱은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보기 5번 쓰레기 봉투 부엌 안쪽에 두면은요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말기에 시작된다. 2.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4.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 5.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정답은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치매 초기에 나타나고요. 보기 2번과 3번 자주 일어나지도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보기 4번 우울증은 치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2. 입을 손으로 막아 욕설을 멈추게 한다. 3.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4. 큰 소리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한다. 5.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정답은요. 5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진정시킨다 입니다. 자, 요양보호사에게 막 욕설을 해요. 이럴 때는 단호하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원칙은요. 화를 내거나 대립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흥분한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것 땡입니다. 자리 피하는 것도 안 되겠지요. 단호하게 그만두라 라고 하는 것도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화가 난 거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진정시킨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의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3.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4.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5.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정답은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입니다.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2.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3.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4. 은은한 조명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5. 낮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 정답은 2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입니다. 해질녘 치매 대상자 이것이 나오면 석양증후군이에요. 이것은 해질녘만 되면 우울해지거나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돕는 방법은 조명을 이때는 오히려 밝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낮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이나 인형 등을 주어서 안정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 무렵이 되면 손가방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들고 있는 손가방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2.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잠을 청하게 한다. 3.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4. 아들이 출장을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5.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아들을 만나러 가자고 한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입니다. 해질녘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커튼은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3.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4.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5. 피자와 콜라를 제공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입니다. 보기 2번 조명은 어둡게 해서는 안 되죠. 이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 달력 만들기, 2. 악기 연주하기, 3. 선 따라 그리기, 4. 물건값 계산하기, 5.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정답은 1번 달력 만들기입니다. 진압력 나오면 날짜, 요일, 시간이에요. 이와 관련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어요? 1. 창의력 2. 수능력 3. 계산력 4. 공감능력 5. 단기 기억력. 정답은 5번 단기 기억력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거 보기에 나오면 정답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막 질문을 한다 그쵸? 그러나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인지 자극을 위해서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침 식사는 무엇을 드셨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단기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을 한다. 2. 유행어를 섞어서 재미있게 말한다. 3.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4.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한다. 5.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한다. 정답은 3번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입니다. 보기 5번 치매 대상자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고요. 치매 대상자는 또한 반응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번 안 돼요. 여름 옷 입으면 감기에 걸려요. 2번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알고는 계신 거예요? 3. 네, 원하시는 대로 여름 옷을 입고 나가세요. 4. 여름 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5. 그 옷 입고 나가시면 제가 아드님께 혼나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정답은 4번 여름 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입니다.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2. 경쾌한 음악을 틀어준다. 3. 밤에 충분히 운동하게 한다. 4.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진행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2.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3.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에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4.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5. 일단 제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1번 진행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입니다. 대상자가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럴 땐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가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을 모두 꺼내어 거실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 어떤 신발을 찾으시는 거예요? 2. 신발을 거실에 던지시니 제가 힘이 드네요. 3. 신발을 꺼낸 김에 안 신는 신발은 버릴게요. 4. 다 꺼내신 다음에는 다시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5.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 정답은요. 보기 5번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 입니다. 치매 대상자일 경우에는요. 그 행동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낸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다. 1. 의자마다 번호를 붙여 배정한다. 2. 거실에 있는 의자를 모두 없앤다. 3. 대상자를 거실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 4.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5. 공동생활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정답은 4번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보기 1번 의자마다 번호를 붙이는 것, 보기 5번 공동생활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치매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2. 치매약 복용은 늦게 시작할수록 좋아요. 3.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4. 치매약은 한 가지 종류를 꾸준히 드셔야 해요. 5.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해요. 정답은 3번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입니다. 보기 1번 치매약도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손떨림이나 불안,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복용하실 때에는 유심히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려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